잘해줄 것처럼, 싸게 해줄 것처럼 선임료를 받아놓고 나중에 동석 1회당 얼마씩, 추가당 얼마씩 말하는 거 솔직히 저도 변호사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당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변호사 선임 시에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나 조사 동석 등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조사 동석해달라고 했더니 조사 동석비를 따로 달라고 하고 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한번 제출했으니 추가 의견서는 추가 선임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래 있습니다.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는 어디까지 업무를 해주는지, 변호사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시절 형사변호실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 사법연수원 시절 수업이나 강의는 대부분 판검사 실무에 맞춰져 있어 당시 형사변호 실무는 다른 과목에 비해 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사법연수원 형사변호 실무에는 형사소송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효력은 하나의 사건을 단위로 그 전부에 미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서도 선임행위의 그 제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선임의 효력은 소송 절차 전체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 규정들은 모두 형사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효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형사재판 단계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판이 몇 번이 잡히든 의견서가 몇 번이 제출이 되든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업무를 진행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의 경우는 추가 조사 참여, 변호사 의견서 횟수마다 별도로 추가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판 절차와 달리 수사 절차의 경우는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 단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조사 동석의 경우 추가 선임료를 따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웃긴 게 변호사들이나 법조계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라. 사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조사 때 동석해서 조력해 주는 게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형사사건 선임할 때는 잘해줄 것처럼, 싸게 해줄 것처럼 선임료를 받아놓고 나중에 동석 1회당 얼마씩, 추가당 얼마씩 말하는 거 솔직히 저도 변호사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조사 동석비는 별도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건 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선임되고 나서 조사 동석을 요구하면 그때서야 동석비를 추가로 요구해요. 이미 선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로서는 변호사에게 추가 선임료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업계 변호사님들 중에는 변호인 의견서도 1회씩 추가될 때마다 추가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건 당사자로서는 사건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선임료를 지불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 선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라고 변호사 업계 전체를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사건 위임 계약 시 잘 체결하시라고 조언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선임 시부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시에는 이렇게 추가 선임료가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 단계랑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선임하실 때 변호사님께 조사 동석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몇 회까지 해주는지, 혹시 추가 선임료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서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추가 선임료가 없다고 하신다면 특약에라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저를 추가로 다시 선임하는 사건들이에요. 최근에 변호사와 수임료 분쟁 때문에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형사사건 수사 단계의 변호사 업무 범위는 사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계약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약하실 때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고 어느 범위까지 일처리를 해주는지를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변호사로서 사명감 그리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좋은 변호사님들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좋은 변호사님들 많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선임하시기를 조언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사건의 변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